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야구의 역사, 그러면서 KBO의 야구의 역사도 곁들여서 얘기했던 두 가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보류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프리에이전트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조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조정 제도는 메이저리그 야구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모두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속 선수로서 3년이 경과한 선수에게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1974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거 과정도 굉장히 긴데 그거에 대한 과정은 오른쪽 위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BO에서는 리그가 만들어진 초기였던 1983년도에 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즉 구단이 제시하는 연봉과 선수가 요구하는 연봉이 격차가 크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데 상호 간의 어떤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연봉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봉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조건 중 한 가지를 택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KBO의 경우에 연봉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인 1월 15일까지 선수 또는 구단은 각각 그 연봉의 산출 근거 자료를 KBO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제출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쪽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다음에는 만약에 그것을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구단은 선수의 보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선수는 FA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결정을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의 탈퇴 선수로 그냥 선수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백미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연봉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에 승리 판정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는 없겠죠. 양쪽에서. 그랬다가는 연봉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 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 합리적인 액수를 제시할 수 있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갖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다시피 LG 트윈스의 유지현 선수가 첫 번째 연봉 조정 신청을 해서 첫 번째로 이긴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굉장히 연봉 조정 신청 건수도 많았고요. 역대 그 기록을 보면 한 6대4, 뭐 5.5 대 4.5, 즉 구단이 한 55%에서 60% 정도는 이기고 선수가 한 40%에서 45% 정도는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뭐 구단의 승률이 좀 높지만 선수도 굉장히 많이 이겼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KBO에서는 1982년도에 만들어진 KBO에서는 유지현 선수가 2002년도에 첫 번째로 이긴 선수가 됩니다. 한번 그 기록을 다시 말해서 KBO에서는 이 연봉 조정 제도가 상당히 너무 구단 편에서 만들어졌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현 선수의 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선수는 뭐 지금은 국가대표팀 감독이고 LG 트윈스 감독도 했고 해설위원도 했고 이런 사람입니다. 2001년도 시즌을 볼까요? 타율이 2할 8푼 3리였고 9개의 홈런, 53타점, 90득점, 21도루. 이 선수는 1번 타자감이죠. 굉장히 기동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타수입니다. 그래서 타점보다 득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시즌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 연봉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연봉이 2억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원을 제시했고 선수는 2억 2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격차가 불과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KBO에서 구성한 연봉조정위원회는 선수의 승리를 판정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의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01년, 2002년, 2000년 이때가 선수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수들과 그리고 그것을 선수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단과의 어떤 입장 차이가 굉장히 격하였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전으로 가게 되고 상당히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 연봉 조정 신청을 했으니 구단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당시에 또 선수들과의 어떤 그 대립 상태에 있었던 상태인데 이것까지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또 선수 구단의 편을 들어서 KBO 입장에서 구설에 오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선수가 이긴 것으로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에 언론 기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KBO 역사상 선수가 이긴 경우는 단 2건인데 그 두 번째는 KT 위즈의 중간 개투 여원이죠. 주권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는 2021년 1월 11일에 연봉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유지현 선수가 승리한 이후 19년 만에 이제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 이대호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을 했다가 졌던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 건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봉 조정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자, 주권 선수의 한번 기록을 보면요. 2020년도에 77경기에 출장합니다. 그래서 6승 2패 31홀드를 기록합니다. 홀드 왕이에요. 그리고 방어율도 2.70으로 상당히 준수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얼마를 받기를 원하냐면 1억 5천만 원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전년도에 1억 5천만 원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1억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구단은 2억 2천만 원을 제시하고 양측 간의 합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제도에 가서 선수가 이깁니다. 이때도 사실 언론의 힘을 굉장히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팬들이 이 선수가 전년도에 그 연봉 고과의 1위를 한 선수인데 3천만 원 때문에 못 챙겨주는 구단이라면 이제 구단을 굉장히 비난하고 어떤 분노를 표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여론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O 입장에서도 그냥 여론에 편승하여서 이 선수의 승리를 판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두 케이스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다 선수가 적겠죠. 그 중에 유명한 케이스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2010년 시즌에 타격 7관왕에 오르는 아주 엄청난 시즌을 보냅니다.
근데 전년도 연봉이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는 7억 원을 요구합니다. 근데 구단은 6억 3천만 원. 그래서 상당히 뭐 워낙 인기 있는 선수이고 하니까 그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케이스고 연봉조정위원회에 가서 이대호 선수가 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실망했는지 그 시즌이 끝나고 롯데를 떠났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가장 대표적인 연봉 조정 과정에서 에피소드 한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창 선수입니다. 1983년부터 86년까지 6년간 활동하였던 선수고 이 선수는 부동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통산 타율이 2할 7푼 1리, 32홈런, 181타점, 144도루, 그 다음에 317득점, 즉 1번 타자니까 도루와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삼성에 가기 전에 원래 MBC 청룡 선수였는데 그때도 구단과 연봉 협상 과정에 상당히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83년, 84년 시즌에 득점 1위, 뭐 도루 2등, 3등 뭐 이렇게 좋은 기록을 했음에도 삼성으로 트레이드 됩니다. 삼성으로 가서 주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 가서도 연봉 협상으로 구단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을 하기까지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해창 선수의 활약이 꽤 컸어요. 그래서 성적면에서 봤을 때 이해창 선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수에게 지는 것이 망신이라고 생각한 당시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연봉 조정제도 신청해서 판결이 나오기 바로 전날 급조해서 청보 핀톤스로 이 선수를 트레이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죠. 판정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구단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연봉 조정 신청에서 선수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기록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됐던 그렇게 이제 됐던 에피소드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뭐 SNS라든지 굉장히 정보의 유통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많은 비난을 살 수 있는데 당시에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오비베어스의 장호연 선수입니다. 투수이죠. 1983년부터 95년까지 13시즌 동안에 오비베어스의 선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통산 기록을 보면은 109승, 그 다음에 방어율도 3.26으로 굉장히 좋죠. 1800이닝 나왔고 선발 출장이 230회, 완투도 79회, 완봉 16회, 아주 준수한 성적을 가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는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순천 효천고 감독과 신일고 감독을 역임했는데 굉장히 선수들을 잘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 대표적인 선수가 조용준 선수 같은 선수가 있죠. 근데 장호연 선수도 연봉 싸움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연봉 협상 때문에 구단 차원의 뭐 단체 동계 훈련 같은 데 불참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구단과 굉장히 티격태격했던 선수입니다. 연봉 조정 신청을 3번이나 그러니까 했는데요. 급기야 1991년에 세 번째 연봉 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역시 뭐 졌죠. 이제까지 뭐 한 번도 구단이 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도가 너무 구단 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그 판정에 대해서 판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됐고 그래서 팀 합류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단은 규정에 의해서 장호연 선수를 임의 탈퇴 선수로 등록하는 그래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에
뭐 양측이 좀 쿨링 다운 한 다음에 또 서로 필요도 했고 그래서 다시 후반기에 구단에 합류하여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지만은 구단에 좀 미운 털이 박힌 것은 뭐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996년에 방출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장호연 선수는 사실 그 실력으로 봤을 때는 선수 생활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연봉 조정 제도가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그거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찍 선수 생활을 마쳤던 그런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연봉 조정 제도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KBO가 상당히 그 제도의 틀은 유사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다. 근데 KBO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왜 KBO에서만 유명무실한가? KBO 구단들이 너무 탐욕적이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KBO에서는 사실 연봉조정제도의 신청 자격이 생기기 전인 1년차에서부터 3년차의 선수들에게도 사실 성적에 따른 연봉 인상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즉 MLB와 KBO의 신인 선수들의 연봉을 비교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데이터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LA 다저스의 당시에 코디 벨린저 선수와 우리나라의 히어로스의 소속이었죠. 이정후 선수를 한번 비교했었습니다. 연봉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왼쪽의 그래프가 벨린저 선수가 신인 1년차에서부터 7년차까지의 연봉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이정후 선수의 1년차에서부터 7년차까지 연봉입니다. 보시면 벨린저 선수는 1년차부터 3년차는 정말 연봉이 미니멈 웨이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2년차에 내셔널리그 MVP를 먹었던 선수예요. 아무리 잘해도 1년에서 3년차까지는 이 선수들은 MLB에서 모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조정 제도에 들어가는 4년차부터 이제 자기의 몸값에 좀 걸맞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정후 선수는 보시면 1년차 끝나고 신인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연봉이 한 3배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 엄청 많이 올랐죠. 액수는 적었겠지만 그 증가율로 보면은 굉장히 급격한 증가를 하였고 2년차와 3년차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KBO에서는 MLB와 달리 1년, 3년차에 연봉 조정 자격 신청이 없어도 그냥 성적이 좋으면은 올려주는 이런 추세를 이런 좀 다른 점 그렇다면은 뭐 구단이 더 탐욕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차, 5년차 연봉 조정에 들어가는 그때도 그 이전이나 그 증가의 추세가 비교적 증가율은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 조정 제도가 있냐 없냐 그 정말 룰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MLB다라고 보면은 KBO에서는 연봉 조정 제도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무관하게 그냥 어느 정도 고과에 따라서 그 연봉 상승과 혹은 뭐 성적이 나빠지면 연봉 하락과 이런 것이 그냥 평소에도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해서 굳이 연봉 조정 제도가 굳이 필요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나름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좀 문제는 뭔가요? KBO의 연봉조정위원회가 너무 구단 측에서만 중립적이지 못하다,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KBO 청재가 임의대로 연봉조정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해에 신청된 모든 건수를 한꺼번에 차례차례 이렇게 판정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약간 MLB 모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봉조정위원회를 뭐 여러 명의 심사위원으로 할 필요 없이 3인의 위원회로 만들면 됩니다. 한 명은 선수대표, 한 명은 구단대표, 한 명은 중립위원. 그리고 요 3인의 위원회가 모든 그 시즌에 신청한 모든 건을 할 필요 없이 각각 개별 건, 개별 선수권, 개별 신청권을만 신청하면 몇 개, 예를 들어서 5명의 선수가 지원했다면 5개의 소규모 위원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선수와 구단의 주장도 굉장히 심의 있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중립위원이 거기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이렇게 해서 좀 중립적으로 잘 운영되면은 나쁘지 않을 거고, 더 선수와 구단 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